네, 안녕하십니까. 엔벨롭스의 윤성이라고 합니다. 어, 영노현 태양광 혹시 잘 아시나요? 그 일반 태양광 같은 경우 다른 발전원에 대비해서 차지하는 부지 면적이 가장 많습니다. 19제곱미터라고 하더라고요. 메가와트 아워당. 근데 이게 어떻게 비교가 되냐면은 석탄 발전소 같은 게 이제 15제곱미터인데요. 이거를 석탄 발전소뿐만 아니라 이제 채굴하는 면적까지 포함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 태양광을 현재는 이제 구축을 함에 있어서 이런 부지 확보 문제로 인해서 이제 시장 성장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아까 이제 H에너지 함 대표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국내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그렇고 이 태양광 대규모 태양광을 일반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점점 제한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부지 공유형 솔루션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지붕형 솔루션도 있고 수상형 솔루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대규모로 농지에 설치가 가능한 영농형 태양광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형 태양광 단순히 이제 작물 농경지 위에다가 태양광 발전소를 구축해서 작물 생산도 하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생산도 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솔루션이고요. 그래서 이런 시장 잠재성에 따라서 이런 다양한 부지 공유형 태양광, 특히 영농형 태양광 같은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3조 원 정도의 시장이었는데 2030년에는 약 10조 원 연 10조 원의 시장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돼 있고요. 실예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최근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입찰한 태양광 146메가와트 중 약 80메가와트가 영농형 태양광이 선정된 사례입니다. 특히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 영농형 태양광을 단순히 부지를 공유하는 시설로서 보는 게 아니라 농업 활동에 도움을 주는 농업 시설로서 농업의 기후 적응을 시켜줄 수 있는 시설로서 바라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점점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고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에 따라서 앞으로 1기가와트 이상의 영농형 태양광을 도입한다고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100메가와트의 영농형 태양광 프로그램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와 같이 이제 유럽 중심으로 다양한 시장에서 영농형 태양광이 이제 발현되고 있는 태동기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 엔벨롭스는 이런 시장에 대응해서 단순히 부지 공유하는 영농형 태양광 시스템이 아니라 작물 생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작물의 앞으로의 기후 피해를 도움을 줄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으로서 서비스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엔벨롭스는 크게 세 가지의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영농형 태양광 설계 그리고 시공을 할 수 있는 마이 파워 플랜트라는 서비스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작물에 따라서 이 생장 파라미터가 다르고요. 그리고 그 작물이 위치한 환경에 따라서 또 환경 파라미터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입해서 이제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 하부 일사량을 계산해서 최적의 높이 그리고 각도 그리고 태양광 간격을 조절해서 최적 설계를 도출을 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시공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계기인데요. 이게 팁스 과제에 선정된 이제 R&D 과제인데 스마트 영농형 태양광 관리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샘스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패널의 고정 방식 같은 경우는 실시간 날씨에 대응하지 못하고 그리고 작물이 바뀌었을 때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작물에 대응하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변하는 날씨에 따라서 각도를 조절함으로써 하부 작물 재배 환경을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운영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저희가 직접 영농형 태양 사업을 개발하고 소유하고 그리고 발전 매출을 일으키고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민자 발전 사업입니다. 조금 더 한 걸음 더 제가 더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 마이 파워 플랜트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3D 레이 트레이싱 기반으로 하부 일사량을 해석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온도의 변화까지 해석할 수 있는 것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온도 같은 경우에는 기후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이제 기후 지표가 온도인데 이 영농형 태양광 하부 온도가 이 노지 온도보다 상대적으로 한 3도에서 5도 정도 낮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후 적응 효과를 측정하고 작물 생산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구조로 저희가 시스템 설계를 하고 있고요. 이 왼쪽 아래 차트를 보시면 이제 저희가 피지에서 시뮬레이션
했던 결과인데요. 이제 왼쪽 위에 타로라는 이제 토란이라는 작물이죠. 작물 같은 경우는 이 영농태양을 설치했을 때 오히려 온도 피해 방지라든지 그리고 이제 가뭄 피해 방지로 인해서 18%의 생산량을 증진시킨 것으로 나타났고요. 토마토 그리고 이제 피망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레터스 같이 좀 일산액이 더 필요한 작물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량이 약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뮬레이션 통해서 적정한 작물도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작물에 맞게 적절한 디자인도 도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영농의 태양 첫 번째가 아직 두 번째가 안 넘어갔네요. 네, 그래서 이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5년부터 연간 300건 이상의 사업 검토, 개념 설계 그리고 수주 서비스를 목표로 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25년부터 연간 20건 이상의 이제 시공 그리고 설계 서비스로서 매출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샘스라는 스마트 영농 태양광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은 이렇게 실시간으로 패널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를 한 후에 저희가 이제 이 태양광 같은 경우는 뭐 보통 20년에서 30년 정도 장기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운영 솔루션으로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민자 발전 사업인데요. 저희가 직접 개발해서 소유하는 영농 태양광 사업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저희가 남태평양 피지에서 개발한 4메가와트짜리 영농 태양광 사업을 보시고 계시고요. 저희가 이제 올해 초에 200kW 선착공에 들어가서 이렇게 지어졌고요. 지금 코이카와 협력해서 현재 이제 작물 재배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주에 피지에 갔다 왔는데 피지에서 이제 4메가와트짜리 25년 동안의 장기 전력 구매 계약을 피지 전력청이랑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초에 착공에 들어가서 4메가와트 민자 발전 사업도 완공을 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탄소 배출권 그리고 전력 판매 매출을 창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바탕 기반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피지의 20메가와트 그리고 동남아의 10메가와트 그리고 기타 등등 지역으로 사업을 확산해가지고 계속 이런 민자 발전 사업에 대한 매출도 창출을 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엔벨롭스는 이제 영농 태양광 글로벌 넘버원 솔루션 제공 업체로서 성장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작년까지는 거의 기술 개발 그리고 사업 개발에 매진하다가 올해부터 저희 서비스에 대한 매출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인도네시아 50kW 세 번째 그림인데요. 50kW 가변형 영농 태양광 저희 샘스 솔루션이 같이 들어가는 것을 저희가 수주를 해가지고 내년 1월 경에 이제 착공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GGG라는 이제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그 국제기구에서 영농 태양광 사업 검토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저희한테 일을 해서 수주를 해서 지금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지역에 그렇게 필요한 니즈에 따라서 저희 서비스를 계속 제공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2018년도에 창업을 한 회사고요. 저는 이제 환경공학 그리고 기술경영을 전공하고 엔벨롭스를 창업해서 영농에 대한 사업을 집중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2018년에 창업을 했을 때는 이제 소셜 벤처로서 개도국의 기후 대응을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하고자 해서 창업을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영농 태양광에 대한 이 기후 저감 효과 그리고 기후 적응 효과에 대한 포텐셜을 보고 영농 태양광 사업에 집중을 해서 개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시뮬레이션 그리고 특히 작물 영향에 대한 분석이 되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어가지고 관련한 기술을 개발하고 이제 올해부터 그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시작했고요. 저희가 이제 개도국뿐만 아니라 시장성이 높은 이제 선진국 유럽 그리고 이제 국내는 아직 제도 때문에 시장 진출을 못하고 있지만 국내 시장도 열리면 국내 시장에 진출을 해서 저희 서비스를 확장적으로 제공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이제 이런 영농에 대한 사업을 해외에서 개발할 수 있는 개발 역량을 갖춘 팀이 있고요. 그리고 관련한 IT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는 솔루션 팀 이렇게 구성을 해서 현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농 태양광이라는 게 이제 다양한 파트너들과 함께 협업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뭐 기후 금융 그리고 시공 그리고 농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도 저희가 같이 도움을 받아야 돼서요. 관련한 분들 그리고 기관들과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사를 보면은 이제 아직 영농 태양광 시장이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프랑스의 선아그리라는 영농 태양광 솔루션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랑스 안에 제한적인 작물을 대상으로만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 저희는 이제 다양한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 매출 목표는 이제 올해 23년에 저희가 목표했던 5억 원을 이제 곧 이제 막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24년부터는 이제 더블 매출을 일으키고 그리고 27년까지는 연 600억 원의 매출을 일으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15억 원의 투자를 현재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겸 전무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효율적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제 농업만 짓던 땅을 이렇게 발전 용도로 이제 활용하는 그런 측면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궁금한 부분은 이제 해외 실증 사례들이 이제 아까 프랑스하고 이태리 와이너리를 위한 포도밭에 이런 것이 적용되고 있다 소개해 주셨는데 이런 것이 어떤 작물에 특화해서 개발이 이제 가능한 것인지 우리나라는 대부분 다 논농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논밭에도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기술 개발을 좀 어떤 쪽으로 좀 하고 계신지 한 가지가 좀 궁금하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이 전력을 일단은 1차적으로 농사 짓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하실 것 같고 남는 전력을 그러면은 그리드 통해서 이렇게 판매 가능한 사업 모델을 구축하고 계신 건가요? 네, 첫 번째 질문 먼저 답변드리면은 작물은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 벼와 같이 햇빛을 매우 선호하는 작물 같은 경우는 영농탱을 깔게 되면은 작물 생산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지금 이제 정책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쌀 생산량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를 줄임과 동시에 발전 매출까지 농민들한테 소득 보전을 시키자 해가지고 이제 영농태양을 하겠다는 취지가 있고요.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프랑스 같은 경우 이제 포도에 특화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프랑스 보르도 지역에 이제 고급 와인이 생산이 되는데 이제 고온 피해 때문에 이 품질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특화해서 디자인을 해가지고 영농태양 구축하니까 이제 품질이 복원된 사례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작물과 그 지역 환경과 그리고 정책의 니즈에 맞게 디자인해서 영농의 태양광을 구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두 번째 질문이 제가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남은 전력을 판매가 예. 가능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인지. 네, 그 상계해서 판매도 가능하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PG 200kW 같은 경우는 이제 손해 소비를 한 이후에 남은 전력을 판매를 하게 되고 4메가와트 사업 같은 경우는 전량을 IPP 계약, PPA 계약을 통해 가지고 전력청에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양하게 구축을 할 수 있고 베트남에 저희가 저희 두 번째 사진 보시는 게 이제 32kW짜리 영농 태양광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현지에 있는 대학교 빌딩에 공급을 하게 되고요. 남은 것은 그리드로 넘어가게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신우철 책임심사위원님의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작물을 키우고 있는 그런 공간에다가 추가적으로 우리가 공사를 하는 형태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이제 작물을 키우고 있는 공간에다도 할 수 있고요. 이거 피지 사업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농업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던 곳이 아니고 농업을 안 하는 부분에 저희가 영농태양을 짓고 농업을 개간해서 주민들한테 농업소득까지 일으킬 수 있게 디자인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지가 될 수도 있고 농지가 아닌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설치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높을 거라고 좀 예상이 들긴 해요. 보통 나대지나 산에서 우리나라 많이 하는데 이게 좀 높이도 있는 거고 경고해야 되는 거고 식물의 피해도 없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중간중간에 저런 기둥 H빔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주변에 이제 뿌리도 이제 상할 거고 영향 갖는 그런 포인트들이 많을 것 같긴 한데 어떤 걸 약간 가장 중심적으로 좀 보고 계시는 건지. 네, 저희가 중심적으로 보는 거는 작물 생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중심을 보고 있고요. 경제성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영농형 태양광이 일반 태양광에 비해서 약 1.5배 정도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근데 이제 태양광 시장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제 비용 페리티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 시장으로서 정책 시장으로서 보조금이 보존되면서 사업이 아직도 계속 크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농형 태양광도 마찬가지로 그런 정책 그리고 보조금 시장으로 처음에 출발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해서 그런 비용이 커버되고 이제 수익이 확보될 수 있는 구조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프랑스가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보고 있고요. 네,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고재호 이사님의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뭐 엠밸런스는 뭐 2020년에 뭐 키움에서 뵀을 때부터 계속 이제 사업을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이다 보니까 꾸준히 잘 준비하고 계시면서 뭐 팁스도 하시고 기술 개발도 잘 해오신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다만 뭐 저는 사실 질의를 하기보다는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이제 좀 섞여 있잖아요. MVP 사업이나 솔루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섞여 있는데 이런 유사한 사업들을 많이 검토를 해본 결과 그 각각의 사업이 태양광으로 사실 묶이긴 하지만 사업의 속성이나 그쪽에서 필요한 역량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MVP 전력 사업자, 발전 사업자가 되는 것은 사실 금융공학이나 아니면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이 훨씬 더 중요한 영역이고, 또 이제 솔루션 개발 쪽은 소프트웨어 개발 쪽의 역량이 훨씬 중요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사업을 확대하실 때는 어떻게 보면 그 두 사업 분야를 좀 분리하셔서 좀 전환을 하시는 것도 좀 방법일 것 같고요. 또 발전 사업자 쪽이 사실 이제 매출이 크게 꽂히는 부분이긴 한데 이제 실현이 느리게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자금 조달을 하실 때 VC 쪽에서 자금 조달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형태의 자본 조달을 방법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피드백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온오프라인으로 참관객분들의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질의가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질의가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입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전문위원분들께서 추가 질의 가능하십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22년까지는 연구개발에 집중하시고 23년부터 이제 수주가 있다고 그러셔가지고 보여주셨잖아요. 뭐 전부 다 해외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국내 상황은 지금 어떤지 좀 궁금하고요. 국내가 왜 해외는 저렇게 많은데 국내가 좀 더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뭐 그게 규제 때문인지 아니면 지원 자금이 아직 배정이 안 돼서인지 뭐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겠어 가지고 그 부분이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그래도 국내 좀 시범 단지나 뭐 하고 계신 데가 혹시 있으신지 그 규모나 아니면 없으시면은 지금 특허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특허에 대한 가치 평가나 자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규제 때문에 아직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농지법상으로 이제 농경지에다가 용노열 태양광 설치를 하려면 이제 일시 사용 허가라는 것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거를 받게 되면 이제 8년 안에 최대 8년 안에 용노열 태양광을 철거를 해야 돼가지고 페이백 피리어드가 보통 용노열 태양광이 이제 7년, 8년 그 이후에 나오는데 경제성이 나오기 전에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제 사업화가 잘 안 되는 상황이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관련한 이제 정책들이 한 3개 정도 발의가 돼 있습니다. 법안들이 3개 발의돼 가지고 일시 사용 허가를 20년까지 연장을 해주는 법안 등이 발의를 돼서 이제 앞으로는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지금 국내에서 사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 사과 농장을 대상으로 한 사이트를 현재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도 이제 실증 사업을 먼저 시도를 하고 사업 확산성을 본 다음에 이제 국내 시장이 법안 제도적으로 열리면은 진출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들어주시거나 유튜브 채팅창에 질문 입력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요. 그럼 대표님의 마지막 한 말씀 들어보고 저희 이번 발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말을 안 한 게 있더라고요. 그 농업도 이제 기후의 피해를 크게 입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농경지를 훼손하게 되면은 기후 변화 저감을 위해서 기후 변화 피해인 농업을 훼손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후 문제를 카드 돌려막기식으로 해결하는 방식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타파할 수 있도록 영농의 태양광이 작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거의 목표에 따라서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신 윤성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